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8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82일차고요. 오늘 190페이지예요. 그죠? 놓아버린 책 190페이지. 91페이지예요. 그죠? 네. 91페이지고 중간에 보면 문제란 있어요. 그죠? 단락에. 거기서부터 볼게요. 네. 문제란 문제란 것은, 문제란 것은 원래 훨씬 복잡하다. 어떤 상황은 사회 속의 다양하고 강력한 힘들이 합쳐진 결과로 결정된다.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참된 약속은 각 문제에 깊이 들어가면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판단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정치인들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판단력을 발휘하겠다 하는 것, 그렇게 하겠다 하고 행동하는, 행동해야 하는 분들이 그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엉뚱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누구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삶은 점차 발전한다는 점뿐이며 삶은 점차 발전한다는 거, 자신에 대해서도 이 점을 이해하면 나중에 환상이 깨지는 아픔을 면한다. 이 점을 이해하면. 이것이 열린 마음의 입장 내지 선가에서 말하는 초심자의 마음을 가질 때 보상받는 안전이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낫다. 너보다 내가 낫다.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90페이지인가요? 그래요? 이제 봤어. 아, 어, 더 낫다 했는데, 이거. 190페이지. 191페이지 맞죠? 어, 아고 깜짝이야. 더 낫다 어제 했는데, 낫다, 더 낫다. 어제 했어요. 그래서 1481일차가 같이 있는부터 했고, 오늘은 제가 맞게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린 마음의 입장 내지 선가에서 말하는 초심의 마음, 초심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며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기꺼이 의견을 바꿀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서 의견을 바꿀 태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견을 바꿀 태세가. 유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 잃어버린 대의를, 그죠? 잃어버린 대의를 방어하느라 꼼짝 못한 채로 고통받는 일이 없다. 괜히 내가 낫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큰 일이죠. 큰 일에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거 방어하느라고 에너지를 거기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나는 알고 있지 못함을 인정하고 그래야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과학처럼 엄정한 사실에 입각하고 관찰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과학에서 다루는 것은 사실 가설이며 이런 과학적 입장은 변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매우 놀랍겠지만 과학적 견해라고 하는 것도 일시적인 유행이나 인기에 휘말리고 기존 패러다임에 못 보고, 눈이 멀어서 볼 것을 못 보고 정치적 압력마저 받는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정신의학 분야에서 영양, 혈중 화학 수치, 뇌 기능, 정신질환 간의 관계를 다루는 주제는 인기가 없었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과학자와 임상의는 자신이 비주류 집단에 속한다고 여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제가 가치 있는 연구 분야로 입증되자 다수가 공유하는 과학적, 과학적 입장이 바뀌었다.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고 영양과 뇌 기능 사이의 관계를 밝힌 기초 연구 결과를 활용해 제품을 내놓는 일에 산업 전체가 달려들었다. 이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임상의와 과학자는 주류 집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부심은 지구 온난화 이론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과학의 진보를 지연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자부심으로 인해 우리는 엄청나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자부심에 찬 마음이 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 우리의 내면은 강할수록 더욱 유연해지고 모든 이로운 것에 마음을 연다. 우리의 내면은 뭐야? 강하면 강할수록 유연해진다. 유연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부심이 눈을 가리면 전적으로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한다. 자부심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서 자존심 상하니까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다.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들은 말 그대로 건강과 생명 그 자체를 포기한다.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자부심에 내재하는 부인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나는 아니야. 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나는 아니야 라고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아닌데 왜 자꾸 틀렸다 하지? 뭐가 다르다 그러지?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부심이 자존심 배치시고 똑같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음,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자부심으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알아보지 못하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부심에 찬 상태 때문에 우리는 고립이 된다. 자부심을 끝까지 고집을 하면 고립된다라는 거야. 고립된다. 자부심을 끝까지 고집하면 내가 맞다라는 거를 놓지 못하면 내가 맞고 네가 틀려라는 거를 끝까지 고집을 하면 힘들다는 거죠. 고립된다는 거. 고립된다는 거. 그러니까 참 그 부모로서 자식을 이렇게 볼 때도 보면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안타깝잖아요. 잘못된 거로 선택을 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관철을 하면 부딪히죠. 부딪히는. 저는 그게 이제 그걸 봐요. 이렇게 집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너무 웃긴 게 이제 저희 며느리 집안에 무슨 상당한 일이 있는데 임신을 해서 이제 가면 안 되는데 아버지를 겸사겸사 그냥 볼 겸 가서 밖에서 있고 이제 아들 보고 혼자 갔다 오고 이래라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뭐 지금 운전을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기 자기네들이 간다고 그랬다가 아버지가 태워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자기가 태워다 주겠다고 저희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알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강의 하는데 시작하니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갔다 오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또 뭔가 둘이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딪히더니 또 그냥 자기네들끼리 조금 들어가는데 교통편이 편하지는 않아요. 지하철 타고 내려서 중간에
저기 화원까지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택시를 타고 들어가든지 그래야지 대중교통을 또 타고 들어가면은 너무 너무 멀고 잘 없지 싶어요, 저는. 네, 있기는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게 부딪히면서 그래서 그냥 저도 얘기를 해요. 워낙 이제 뭐 서른이 넘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그 강하거든요. 되게 강하게 있죠. 다들 강한데.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얘기는 해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그러면 그거 말 들었잖아. 그래서 아 그래 듣긴 들었구나 참 하면서 또 또 너무 성급하게 선택하면은 좀 그렇지 않나 그러면은 아 하면서 있잖아요. 그 이사를 해야 되니까 더 싼 거 나온대. 조금 있으면 막 뭐 악담을 하냐. 아니야, 악담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지금 흐름에 지금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악담하는 거 아니고 지금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지. 막 그러다가 또 그래 놓으니까 이제 구두로 이제 신청을 또 해놨다가 또 안 했는가 봐요. 그래가 이래저래 뭐 생각은 자꾸 또 바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정했으면 인정해주고. 또 그런데 아쉬움은 있고, 뭐 이제 계속 이래가면서 하는데, 집안에서도, 아이고, 하여튼, 저희 남편이 고립되는 것 같아서, 저걸 어찌해야 되나. 하면서 저 양반을 혼자 계속 이제 강하게 관철을 시키려고 하니까, 뭐 누군들 지금 뭐, 아이고, 애기도 지금 뭐 세 돌 지나면은 벌써 자기 생각이 워낙 이제 강하게 딱 있어서 그걸 유연하게 대체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막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자, 어느 세상에 있는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립된다 하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에서조차도. 그쵸? 유연 내가 맞다. 내 생각이 옳죠. 살아온 생활 그 경험과 이런 거로. 그런데 이제 그 편안하게 유연성 있게 얘기하는 거가 완전 그냥, 어? 이제 관철이 안 되면 화가 나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가 그냥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상황이. 그래서 자부심을 놓아버려야 된다. 내가 낫다. 내가 맞다. 내가 낫다라는 거. 내가 낫다라는 거를 자부심을 버릴 때, 놓아버릴 때. 고전주의인 문제를 해결해 줄 도움이 삶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내가 맞다, 낫다, 내가 맞다, 내가 낫다, 너보다 낫다. 이럴 때 이걸 놓아버릴 때, 놓아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놓아버릴 때, 놓아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 해결해 줄 삶이 나타난다는 거, 문제 해결책이 나타난다는 거, 오히려 내가 맞다는 거로 했을 때는 관철이 안 되는 거죠. 요새 조금 내가 맞다라는 걸 좀 더 놓아버리려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막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느낌? 그러고서 이렇게 보니까 편안한 거예요, 다들. 이렇게 좀 점점 편안해지는, 제가 보고 있는 이게 좀 편안해지고, 혹시 뭐 지나간 거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이제 그냥 대화 나누고 되게 더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또 받게 돼요. 제가 이제 낫다라는 걸 내려놓고 자꾸 놓으려고 자꾸 이제 공부를 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의 진실을 실험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원리, 자부심을 놓아버리는 거, 그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원리. 이건 자신이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야 하나를 골라서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야를 골라서 그와 관련된 자부심 전체를 철두철미하게 항복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 부딪힘이 있어. 부딪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주변에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항복하는 거. 저항하고 있으니까 남편에 대한 저항감이 있어. 그것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고 항복해야 된다. 이제 항복을 하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항복하라 그랬어요. 대충 하고 듣는 거로 해결됐다 하고 착각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항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자부심을 놓아버리면 자부심을 놓아버리면
내게 가장 이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자부심을 놓아버렸을 때 이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데 우리는 새로운 이로운 거, 나에게 이로운 문이 열리는데 내가 맞다라는 걸 관철을 하면 그냥 그 안에서 175니까 이로운 게 아니라 나한테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이로운 거보다도 에고는 내가 맞다, 내가 낫다라는 거를 꼭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자부심을 기꺼이 놓아버려 남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놓아버릴 수 있는가. 자부심이 주는 가짜 안도감을 기꺼이 놓아버릴 때 우리는 기꺼이 놓아버릴 때 우리는 용기, 자기 받아들임, 환희와 더불어 진짜 안도감을 경험한다. 환희와 함께 진짜 안도감을 경험한대요. 붙들고 있을 때는 경험을 더 못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194페이지 볼게요. 용기. 네, 용기. 이제 194페이지 볼게요. 용기의 전형적인 특징은 할 수 있다는 내지 느낌이다. 용기는 자신감, 솜씨, 역량, 실력, 활력이 있다고 느끼고 사랑하고 베풀며 삶 전반에 열정이 있는 긍정적 상태다. 용기의 상태에서는 유머, 활기, 확신, 명확성을 가질 수 있다. 중심과 균형이 잡혀 있고 유연하고 행복하고 자립심이 있고 제 앞가림을 할 줄 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줄 알고 만들 줄 알며 마음이 열려 있다. 용기의 수준은 에너지가 많고 행동력이 있고 놓아버림이 있고 직면할 역량이 있고 알아서 할 줄 알고 회복력이 좋고 지략이 있고 쾌활하다. 용기가 있으면 행동력이 있고, 야, 이렇다는 거예요. 용기의 상태에서는 세상 일의 성과가 아주 좋다. 우리는 200부터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용기를 내서 뭔가 일을 도전을 해보는 거가 엄청 중요해요. 참, 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어제도 뭔가 그냥 진짜 잘 되는데? 이제 진짜 더 잘 될 건데? 진짜 잘 될 건 잘 되는 게 눈에 보이지만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식이 되지 않으면 에너지가 그러니까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그릇에 담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넓혀야 된다.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된다. 용기를 내면서 마음도 용기를 낸다는 그 자체가 또 도전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마음을 먹어야죠. 용기 내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도전을 자꾸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자신감, 솜씨, 역량, 실력, 활력이 있다고 느끼고, 사랑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어제 그냥 웃음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냥 사소한 것도 재밌더라고요. 사소한 것도 재밌고, 그냥 농담으로 그냥 받아서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고, 좀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용기 중에서 제일 또 이제 해야 될 용기가 하나 있죠. 행동도 해야 되고, 행동하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95페이지 보면, 놓아버리는 용기,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의 수준은 항복 기제에 큰 도움이 된다. 용기의 수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안다. 나는 내 감정을 잘 살펴볼 수 있어. 그러니까 감정을 잘 살펴볼 수 있어가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용기를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되게 의식 공부를 들었으면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가 아니라 젊은 친구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이렇게 만났다가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는데,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건 이래서 이랬어.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관심이 없는 듯한, 다른 얘기 이렇게 하다가도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보통은 감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감정에 대해서. 그래서, 잘 모르죠. 공부하지 않으면, 아, 감정이 이런 기제가 있고, 감정에 대한 기제가 늘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표출하거나. 근데 감정은 이해받고, 존중받고, 이해하고, 존중받고. 그 압력이 쌓여있던 거는 풀어야 되지. 그거는 풀지 않으면 또 반드시 또 그게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올라오더라고요. 언젠가는 계속 올라와요. 언젠가는 계속 올라오는 거라서, 어, 꼭 올라오더라고요. 안 올라오고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올라오고 참았다가는. 그래서 이 감정을 나는 잘 살펴볼 수 있다라고 용기를 내서, 예,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내 감정을 겁내지 않아도 돼. 해결할 수 있어. 뭐 감정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아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서 벗어날 수 있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서 낡은 관점을 놓아버리고 새 관점을 탐구할 수 있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나는 내가 적극적이고 능력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읽었던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나에게 결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놓고 되뇌이고 또 수시로 책을 펴보고 되뇌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적극적으로 능력 있다고 생각해. 라고 이제 자꾸 잠재의식에 있는 또 이제 잠재의식에 집어넣어야 되죠. 예.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잘 살펴보고 감정을 다스리겠다고 단언하는 것만으로도 낮은 수준의 감정에서 용기의 수준으로 수월하게 뛰어오를 때가 많다. 아직 내 감정을 잘 모르잖아요. 내 감정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을 얘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는 뭐, 거기 맞춰서 해주시는 거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대답해 주는 게 다 틀리더라. 네, 답해 주시는 게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답해 주시는 게 틀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뭐 애기한테 지금 막 완전 막 고기 그냥 막 갓난 애기한테 막 스테이크에다가 막 핫소스를 뿌려가지고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애기한테 맞는 그 음식이 있잖아요. 우유를 먹어야 되고 모유를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맞는 음식을 줘야 되듯이 의식에서도 질의응답할 때 맞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 답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똑같다고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해줘? 나는 왜 이렇게 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보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한테 맞는 것을 주신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쳐다보고 저기는 왜 많이 주고 나는 또 조금 주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죠. 3개월 동안을 최대한 보겠다. 보고 내년에 음, 알려주겠다. 알려준다는 거야. 근데 맞아요. 지금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알려줘도 활용을 잘 못해요.
그 자세 잡는 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월목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어떻게 뭐 앉아 있으면 막 눈이 개슴시 하고 어제 그제 눈이 그냥 아른아른 앞에 하도 그 저 휴대폰을 쳐다봤더니 눈이 아른아른 하고 어제는 조금 낫긴 하던데 음, 힘들죠.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으면. 근데 희망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으면 그게 그래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이게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냥 시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되고 막 안 준다니까 받으려니까 와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죠. 그렇게 되면.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억지로 와가 앉아있고 억지로 와가 있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듯이 내가 나의 감정과 느낌을 잘 보는 거.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진짜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 만큼의 자세가 되어 있나? 그런 거 봐야 돼요. 그쵸? 나보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오죠. 나랑 똑같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오지도 않아요. 나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나만 있을 뿐이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라는 거죠. 저보다 못한 사람이 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내 감정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감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감정을 잘 살펴보고 다스리려는 자발성만 있어도 다스리려고 하는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기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자발성으로 하고, 또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하면서 정말 모를 때 또 질문을 하고, 자발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자발성. 이거는 이렇게 됐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발성만 있어도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자꾸 기대려고 하면 자존감이 암만 천날 백날 수업을 들어도 자꾸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기대려고 하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꾸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살펴보기가 꺼려지는 어떤 공포가 있다면 위축을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진다. 기꺼이 공포를 들여다보면서 조사하고 공포가 있음을 인정하고 공포가 어떻게 삶을 저해하는지 보고 공포를 항복하기 시작하면 공포가 사라지든 사라지지 않든 간에 자존감이 올라간다. 공포가 사라지든 사라지지 않든. 그러니까 그냥 뭔가 공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기꺼이 그 공포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순간 자존감은 올라간다는 거야. 공포가 사라지든지 말든지. 내가 공포를 봐야겠다라는 마음만 먹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내가 두려움이 있구나를 인정하는 순간 거기서 벗어난다. 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두려움이 있구나.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사람이 있어도, 이게 그전에는 잘 몰랐던, 그전에는 조금 잘 몰랐던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죠. 전에는 그러니까 허전하니까 사람을 자꾸 끌어서 모아. 끌어서 모아.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또 밀어내. 혼자 있어. 혼자 있으면서 허전하고 이거를 즐기면서 허전한 그 느낌이 또 있어요. 허전한 게 있거든요. 허전할 때 뭘 먹는 거예요. 계속 그 허전함이 또 그게 싹 있는 거예요. 그걸 있으면서 그 허전함도 들여다보고 그래서 허전할 때 자꾸 이제 뭔가를 먹는 거에서는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계속 먹고는 있어요. 잘 하다가, 오전에 잘 해요. 하다가 오후에 또 하고 뭔가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싹 왔을 때 뭔가 먹고 싶은 게 이제 찾아지는 거죠.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허전해서 먹는 거야. 허전한 느낌을 해소하려고. 해소가 아니라 그냥 회피하는 거죠. 해소가 아니에요. 절대 해소가 아니라 허전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는다는 거야. 그럴 때 중독이라는 거죠. 술이 생각이 나고, 그쵸?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뭔가, 우리 지금
누군가 또 하나 또 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아, 들어가서 저기 하면 그냥 잔에다가 그냥 소주 한 컵 막 먹어. 그거 마시면 배도 안 고프고. 그게 자본이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참 누가 있으나 없으나 있어도 뭐 허전하고 없어도 허전하고 에고가 그 근본적인 그 감정 있잖아요. 얘를 정확하게 더 보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먹는 순간 이제 없어진다 하니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해결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공포가 사라지던지 말던지 어쨌든지 간에 그죠?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 자존감이 올라간다. 공포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순간, 나의 두려움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순간, 자존감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 내서, 용기 내서 내 두려움도 들여다보고 같이 두려움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용기 내서 엄청 큰 부자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계속 부자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에너지가 확장이 되지 않고 있는 대로 또 이제 사는 거고 더 용기를 내서 들여다보면 또 다른 삶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이제 각성해서 내 감정과 내 느낌, 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신념이 무엇인지 한번 잘 들여다보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입금날이자 11월 2일, 3일 깨달음 시크릿 입금날이고요. 내일 서울에서 또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흔들거리는 차 안에서 네, 또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11월 2일